그림 메아힌.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멜한 전해지는 얘기, 내 손잡아 꿈꾸러 가자. 그림멜한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빨간 모자. 강담 구자형. 출연 강혜나, 용현, 윤재. 옛날 옛적에 누구든 한 번 보기만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작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있었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이를 가장 아끼는 건 할머니였지. 할머니는 이 아이한테 뭘 더 해주면 좋을지 늘 고민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빨간 비단으로 만든 작은 모자를 하나 선물했어. 그게 어찌나 잘 어울렸던지 아이는 그 모자 말고는 아무것도 쓰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그냥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이리 오렴, 빨간 모자야. 여기 케이크 한 조각이랑 와인 한 병이 있어. 이걸 숲속에 계신 할머니께 좀 가져다 드리렴. 요즘 편찮으시고 기운도 없으시니 이걸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야. 할머니께 꼭 내 안부도 전하고 얌전하게 잘 다녀오너라.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잘못하다 넘어지면 병이 깨질 테고, 그러면 아픈 할머니 드릴 게 없어지잖니. 할머니는 마을에서 반 시간쯤 떨어진 숲속에 살고 계셨어. 빨간 모자는 엄마한테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빨간 모자가 숲에 들어서자 늑대가 나타났어. 그런데 빨간 모자는 늑대가 나쁜 동물인 줄 몰랐고, 그래서 무서워하지도 않았지. 안녕, 빨간 모자야. 반가워요, 늑대 아저씨. 어딜 그렇게 일찍 가는 길이니?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에요. 오, 앞치마 밑에는 뭐가 있니? 아, 할머니가 아프시고 기운이 없으셔서 케이크랑 와인을 가져가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빵을 구웠거든요. 할머니가 드시면 힘이 나실 거예요. 할머니 댁은 어디쯤인데? 숲속에서 한 15분쯤 더 가면 돼요. 큰 참나무 새 그루 아래에 할머니 집이 있어요. 그 아래엔 개암나무 울타리도 있죠. 아마 아실걸요? 늑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이건 정말 맛 좋은 먹잇감이잖아.
이놈을 어떻게 하면 내 입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 있잖아, 빨간 모자야. 숲속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었는데 너는 왜 한 번도 둘러보지를 않니? 새들이 예쁘게 지저귀는데 너는 마치 마을 학교로 가는 것처럼 그저 걷기만 하잖니. 여기 숲이 얼마나 즐겁고 예쁜데. 빨간 모자는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봤어.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지. 그러자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예쁜 꽃들을 꺾어가면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시겠지? 아직 시간도 이른데 천천히 가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 꽃을 꺾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송이를 꺾고 나면 저쪽에 더 예쁜 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빨간 모자는 점점 더 숲속 깊숙이 들어가게 됐어. 그 사이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갔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소리가 났지. 누구세요? 빨간 모자예요. 케이크와 와인을 가져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그냥 문고리를 누르렴. 몸이 약해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늑대는 문고리를 눌렀고 문은 벌컥 열렸어. 늑대는 안으로 들어가 곧장 할머니 침대로 가더니 단번에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지. 그리고는 할머니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쓴 다음 침대에 들어가 커튼을 쳤어. 한참 뒤 빨간 모자는 꽃을 한아름 꺾고서야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그런데 도착해보니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쩐지 분위기가 낯설고 섬뜩했어. 이상하네. 평소에는 할머니 댁이 참 편한데 오늘은 왜 이리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 빨간 모자는 침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어. 그 안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는데 모자를 얼굴 깊숙이 눌러 쓰고 계셨고 어딘가 수상해 보였지.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크세요? 네 목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그러지. 눈도 왜 이렇게 크세요? 널 더 잘 보려고 그러지. 손도 왜 이렇게 크세요? 널 더 잘 붙잡으려고 그러지. 근데 입은 왜 그렇게 커요? 널 더 잘 먹으려고 그러지. 그 말과 함께 늑대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튀어나왔고
불쌍한 빨간 모자를 꿀꺽 삼켜버렸어. 늑대는 든든한 먹이를 먹고 나서 다시 침대에 누워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잠들었지.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사냥꾼이 늑대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듣고 아니, 저 늙은 할머니가 왜 저렇게 코를 심하게 골지? 하고 의아해했어.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지. 방에 들어선 그는 침대에 누운 늑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 이 늑대놈, 내가 한참을 찾던 바로 그놈이잖아. 혹시 할머니를 잡아먹은 걸지도 몰라. 어쩌면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르니까 총은 쓰지 말자. 사냥꾼은 가위로 늑대의 배를 조심스레 갈랐어. 몇 번 자르자 안에서 빨간 모자의 모자가 번쩍 보였지. 조금 더 가르자 빨간 모자가 튀어나왔어. 너무 무서웠어요. 늑대 뱃속은 왜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할머니도 살아서 나왔어. 빨간 모자는 큼직한 돌들을 잔뜩 가져와서 늑대의 뱃속에 넣었어. 늑대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려고 했지만 돌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주저앉아 죽어버렸지. 그렇게 셋은 다 함께 기뻐했어. 사냥꾼은 늑대 가죽을 벗겼고 할머니는 케이크와 와인을 맛있게 드셨고 빨간 모자는 다짐했지. 이제부터는 엄마가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했을 땐 꼭 그 말을 지킬 거야. 아,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전하기도 해. 한 번은 빨간 모자가 또다시 할머니께 빵을 가져다 드리러 갔을 때 또 다른 늑대가 나타나 말을 걸고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대. 하지만 빨간 모자는 조심했고 그저 곧장 자기 길을 걸어갔어. 그리고 할머니께 말했지. 할머니, 오늘 또 늑대를 봤어요.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길이 아니었으면 저를 잡아먹었을지도 몰라요. 에휴, 그래. 그러면 문을 꼭 잠그자꾸나. 못 들어오게.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 문 열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빵 가져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가만히 있었고 문을 열지 않았지. 그러자 늑대는 집 주변을 몇 번 돌다가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기로 했어. 빨간 모자가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 따라가서 어둠 속에서 덮치려는 속셈이었지. 그런데 할머니는 이 수작을 눈치챘어. 집 앞엔 큰 물통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말했지. 빨간 모자야, 양동이 좀 가져오렴. 어제 내가 소시지를 삶았거든. 그 물을 물통에 좀 부어라. 빨간 모자는 물을 여러 번 길어 날랐고 마침내 물통은 가득 찼어. 그때 소시지 냄새가 늑대 코에 들어갔고 늑대는 킁킁거리며 아래를 내려다봤어. 그러다 목을 너무 내민 바람에 중심을 잃고 그대로 미끄러져 물통 안으로 쿵 빠졌고 결국 익사하고 말았어. 빨간 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즐겁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단다.
작은 바구니 들고서 숲길 따라 걸었지. 햇살처럼 웃으며 노란 꽃도 꺾었어. 하지만 숲은 빨간 깊었고 모자. 어디선가 낯선 눈 조금 강담 무서웠지만 구자형. 나는 출연 계속 강혜나, 걸었지. 용현, 윤재.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래. 약속할게. 난 배웠으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엔 언제나 빛이 머물 테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림 형제의 동화, 그림 메르헨 빨간 모자 이야기. 이 오디오 스크립트 발췌의 보온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있을까요? 그 속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이 이야기의 뭐랄까 핵심 줄거리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고요. 특히 그 유명한 대화 장면 있잖아요. 그 의미랑 또 구조화전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자료에만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결말까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네, 이 익숙한 이야기가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그 빨간 모자를 쓴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가 주인공이죠. 아픈 할머니께 케이크랑 와인을 가져다 드리러 가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엄마가 꼭 당부하잖아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약속이 참 중요하죠. 그냥 조심해라 이런 걸 넘어서서 이야기 전체의 갈등을 딱 예고하는 그런 장치 같아요. 맞아요. 근데 숲에서 만난 늑대는 너무 교활하죠. 빨간 모자가 순진하다는 걸 이용해서 예쁜 꽃 따러 가라고 꼬드기잖아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엄마가 분명 경고했는데 소녀는 왜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이 부분이요. 그냥 순진해서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 같은 거였을까요? 늑대 말은 달콤했지만 결국 소녀를 그 정해진 길에서 딱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아, 그쵸. 그 잠깐 벗어난 게 결국엔 큰 비극으로 이어지고요. 늑대가 할머니 집에 먼저 가서는 할머니를 삼키고 심지어 변장까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변장까지. 그리고 뒤늦게 빨간 모자가 도착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고 섬뜩한 걸 느끼죠. 그리고 그 유명한 대사.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눈은요? 손은? 입은요? 이게 그냥 늑대 정체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위험을 느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그런 상황의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죠. 그렇죠. 마지막에 널 더 잘 먹으려고 외치면서 빨간 모자까지 삼켜버리는 장면은 진짜 충격적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진 않잖아요. 바로 그때 사냥꾼이 나타나죠. 이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온 사냥꾼의 행동이 저는 이게 참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총이 아니라 가위로 늑대배를 가르거든요. 이건 혹시 뱃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랑 신중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가위예요. 그건 진짜 생각지 못했네요. 되게 신중한 행동인데요. 네, 그냥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빨간 모자랑 할머니를 구출하고 나서 늑대배에 돌을 채워서 우물에 빠뜨리잖아요. 이게 그림 형제 동화 특유의 좀 상세하면서도 그 인과응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마무리 방식 같아요. 그렇게 구출된 빨간 모자가 이제 엄마 말씀 꼭 지킬 거야 하고 다짐하면서 아주 직접적인 교훈을 얻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는 우리가 아는 이 결말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저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두 번째 결말이 있죠. 여기서 빨간 모자가 또 다른 늑대를 만나는데 이번엔 완전 달라요.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 이전 경험 덕분에 경계심을 딱 갖춘 거죠. 아, 학습 효과가 있었군요. 그렇죠. 늑대가 말을 걸어도 안 넘어가고 곧장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상황을 딱 알려요. 할머니랑 빨간 모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지붕 위에 늑대가 있는 걸 알아채죠. 근데 여기서 할머니의 지혜가 대단해요. 소시지 삶은 물을 집안 물통에 부어서 그 냄새로 늑대를 유인하는 거예요. 결국 늑대가 그 냄새에 끌려서 내려오려다가 미끄러져서 물통에 빠져 죽게 되죠. 와, 이 두 번째 결말은 분위기가 확 다른데요.
첫 번째는 누가 와서 구해줬다면, 두 번째는 자기들 힘으로 경업이랑 기지로 위험을 미리 막아낸 거네요. 결국 이 그린메르헨 빨간 모자 이야기가 단순히 낯선 사람 조심해 이런 경고를 넘어서는 거군요. 뭐랄까,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 정확합니다. 두 가지 결말이 위기에 대처하는 정말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외부의 도움, 그러니까 구원자에 의존하는 상황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잠재적인 위험 앞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경계심을 키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편인가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하지 않을까요?